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상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좀 유럽 정원 같은 느낌이 있는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조각상을 찍게 했냐, PD에게 억지로. 그런 이유는 이 사람에게 그 양기와 음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터그래프는 굉장히 양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각상을 좀 찍었고,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에게도 양기와 음기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런 양극과 음극, 양기와 음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얼마 전에 열렸고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서울 모터쇼에서 이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차량인데요. 일단 한번 타보고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서울 모터쇼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그냥 신형 그랜저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현대차에서도 이 개발을 시작할 때 많은 하이브리드 오너들에게 그런 뭔가 사전 조사를 했었고, 그들이 원했던 거는 이 하이브리드와 그냥 일반 모델이 크게 디자인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신형 그랜저의 하이브리드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기획을 할 때 내수 소비자분들의 준대형 하이브리드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가 디자인적인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라고 뭔가 좀 과장되게 꾸미고 뭔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그냥 가솔린 모델과 굉장히 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냥 공기역학적인 공력 성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만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리드, 현대차 하이브리드의 전통적인 그 휠 디자인이 조금 더 개량이 됐고, 이전 세대 그 HG 하이브리드보다는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HG 하이브리드는 조금 과장되고 뭔가 좀 특별하게 보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IG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달라진 점이 정말 없고요. 이 그릴 같은 부분은 이제 이 속에 이 셔터가 따로 액티브 셔터가 있어서 공기가 필요할 때는 셔터가 열리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킬 때는 셔터가 이제 닫히는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람이 들어가서 저쪽으로 이제 휠하우스 쪽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외장 색상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 전용 색상입니다. 그래서 하버시티라고 하는 색상이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점은 그 외장 색상이 한 6가지, 7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 화이트 색상은 추가로 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용 색상은 뭐 추가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IG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사이드 미러에 저는 이게 그 링컨 컨티넨탈에서 보던 디자인이랑 좀 많이 흡사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멋있고, 이런 금속 처리도 정말 수준급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저 블루드라이브 엠블럼은, 이 블루드라이브라는 이름은 멋있는데 엠블럼은 조금 올드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비율이라든지 굴곡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멋있고 좀 세련된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도로를 다니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테일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진짜 다치 차저가 너무 생각이 나는데, 뭐 생각은 나지만 정말 존재감이 뚜렷하고 멋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작은 차들은 주로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이제 머플러를 아예 숨겨놓거나 이 가짜 머플러를 많이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좀 큰 차고 이런 뭔가 중후한 느낌이나 역동적인 느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듀얼 머플러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 차는 최고급 트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까지 이런 스웨이드 재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뭇 고급감이 굉장히 느껴지고, 뒷좌석
이것도 이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런 인조 가죽들도 처리를 잘했고 바느질도 꽤 꼼꼼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르크 트림도 뭐 역시 뒷좌석까지 이어져 있고요. 뭐 그렇게 최고급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동식 선블라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하게 뭐 조작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뭐 디자인을 그렇게 신경 쓴 것 같진 않네요. USB 포트도 있고 12V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까지도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쓴 거고, 심지어 와, 이런 안쪽 면까지도 이 플라스틱 마감을 상당히 잘 해놨네요. 현대차가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뭐 그랜저의 장점은 이 공간입니다. 진짜 이 정말 넓어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편안하게 다리를 꼴 수도 있고요. 그냥 다리를 정말 이런 식으로 쭉 피고도 편안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공간 활용 능력, 공간을 뽑아내는 능력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예전에는 배터리가 이 시트 뒤에 있었거든요. 시트 뒤에 있어서 조금 트렁크나 실내 공간이 조금 손해가 있었는데, 이거를 차체 좀 밑바닥으로 낮추면서 트렁크 밑바닥 쪽으로 좀 내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라든지 이런 실내 공간에서 조금 뭐 단점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여러 가지로 좀 현대차가 확실히 이 발전을 뭐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런 단점들을 빠르게 좀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운전석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와, 일단 그 문을 열 때 본 건데, 오, 이 그랜저라고 완전 이렇게 새겨놓은, 이거 멋있네요. 이런 거 저 처음 보는데 굉장히 현대차가 멋있는 디테일을 심어놨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랜저가 나왔을 때 이 센터피지아 디자인 가지고 가장 얘기가 말이 많았습니다. 꼭 시계를 넣어야 되냐, 시계를 넣을 거면 더 좋은 곳이 없냐. 뭐 그런데 어쨌든 이 구조에서는 딱히 일단 시계를 넣을 공간이 없고, 시계를 또 이제 네모나게 넣자니 좀 애매하고, 뭐 이렇게 넣자니 이상하고, 또 일단 거의 고급차에 박히는 시계는 이제 원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아날로그 시계를 넣는데, 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썩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뭔가 좀 도드라진 느낌은 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진 감도 있습니다. 일단 이 앞좌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고급스러움을 많이 추가를 했어요. 헤드라이너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고, 이런 천연 가죽, 나파 가죽으로 만든 시트도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천연 가죽이 들어가고요. 이 최고급 트림에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데, 시트뿐만 아니라 이 홈카바라고 하죠. 이 부분도 나파 가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 같으면 이런 스티치 부분도 굉장히 좀 자랑하려고 강조했을 텐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는 대신 더 뭔가 바느질을 꼼꼼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흔적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소재라든지 그런 마감 부분에서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워낙 못했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월드 클래스 좀 그런 쪽으로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런 수납 공간도 많이 있고, CD를 넣을 수 있는 것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최근에 CD를 많이 없애는 추세인데 다시 CD를 넣을 수 있게끔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보네요. 그리고 앞쪽에 USB 단자도 있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이 패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GM 같은 경우는 이 에어컨을 틀면 이쪽 패드 쪽으로 찬 공기를 이제 좀 해주는 그 토출구가 있는데, 현대차는 그런 쪽으로 이제 뭔가 방안을 마련해 놓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요즘 제가 시승만 하면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비는 이제 봄이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갑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가운데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연비 운전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나올 수 있는지는 조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많이 나오고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가 판매된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연비 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래서 제가 연비 운전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도 아니고 평소에 잘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깨 너머로 이제 많이 주워 듣고 했던 정보들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비 운전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약간 뭐랄까 그 도덕과 윤리 뭐 그런 느낌인데, 충분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안 하면 됩니다. 일단 뭐 안전운전과 굉장히 좀 연관이 많이 있고요. 무슨 급가속이라든지 급감속은 일단 하지 마시고, 일단 시야는 굉장히 멀리 보시면서 뭐 앞차의 앞차 뭐 저 멀리까지 보시면서 이제 예측 운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속 페달을 밟는 방법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제가 뭐 BMW나 폭스바겐 그 독일 그 인스트럭터들에게 배운 바로는 굉장히 세밀하게 밟아라, 뭐 10단계로 나눠서 밟아라, 뭐 이렇게 뭐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최대한 부드럽게 밟는 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웬만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흐름도가 옆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흐름도를 보시면서 그 배터리 양과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엔진을 쓰고 있어요. 배터리가 지금 좀 부족해서 굉장히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나의 운전 습관을 보여주는 이제 정보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비경제 운전은 0%를 하고 있어요. 약간 시작하자마자 이 오르막이 있었고 배터리도 부족했었고 시동이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것을 신경을 써야 돼요,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연비 운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사실 기술이라는 게 이 사람이 인지하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거든요. 저희가 매번 숨을 쉴 때마다 숨 쉬는 것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실 더 완벽한 기술이라면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세밀하게 운전하지 않아도 연비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 아직 전 세계에 판매되는 모든 하이브리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신형 그랜저가 그 기본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셰시라든지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성도가 꽤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일단 그랜저를 그냥 그랜저를 타보질 않았어요. 일단 그랜저를 IG를 탄 게 오늘 처음인데, 그냥 IG와 하이브리드가 셰시 부분에서 뭐 달라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전 일단 그런 기본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현대차는 기존에 만들었던 그 예전부터 썼던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것을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이지, 완전히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배터리도 늘었고 전기 모터의 힘도 늘었지만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뭔가 개선됐다, 발전했다, 뭐 혁신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거의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전 세대 HG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은 그래도 좀 느낌이 사뭇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촬영 장비도 있고 사람도 많이 타 있는데 굉장히 경쾌해요. 상쾌하고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일단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제동력을 다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뭐 그런데 힘을 쓰는 시스템이 좀 어설프기도 했고 이질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승용차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승차감이나 이런 혼자 기어를 올리고 내리는 것도 굉장히 좀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K7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뭐 시속 80km 정도까지 뭐 그 이상까지도 EV 모드로 이제 달릴 수 있다고 좀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EV 모드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EV 모드면 전기 모터로만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차나 기아차는 좀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게 엔진을 안 쓰면 EV 모드라고 얘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을 안 쓰는 거와 엔진 안 쓰고 가는 거와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제가 시속 뭐 60km, 40km까지 엔진을 안 쓰고 가기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터리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테지만 그 상황, 그 엔진이 바퀴를 굴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면 정말 이 발 컨트롤을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렉서스에 비해서는 아쉬운 것 같아요. 렉서스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EV 모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현대차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하이브리드 특성상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삼중 추돌이야? 완전 씹혔네. 근데 지금 이 비가 많이 오고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도 사고 난 장면을 많이 봤는데, 이 그랜저에는 저런 이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장비가 탑재가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약간 되게 영맨 같지 않니? 뭐 차 파는 사람 같아. 근데 어쨌든 요즘 현대차도 그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 뭐 제동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지금도 이 차가 지금 계속 지 혼자 핸들을 틀고 있거든요. 핸들을 틀고 차선을 밟으면 진동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경고등도 들어오고요. 사실 이렇게 비가 올 때 그 차선을 감지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뭐 벤츠라든지 BMW도 여기서 그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죠. 그런 시스템을 작동하게 되면 좀 어리버리한 느낌이 있어요. 차선을 못 찾아서.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장착된 이 시스템,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나름 이 차선을 잘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잘 돌리죠? 지금 굉장히 차선도 안 보이고 이제 빛에 반사될 텐데 그런 걸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려. 그렇지. 더 돌려. 자, 이제 저는 크루즈 컨트롤을 쓸 거고요. 여긴 자이로기 때문에 한 85 정도, 90 정도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랜저에 장착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굉장히 좋아요. 앞차와의 거리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막히는 도로에서 멈췄다가 재출발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사실 저는 이 기술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맹신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예전에 제가 서부간선도로를 한참 타고 출퇴근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서부간선도로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뭐 페달을 전혀 밟지 않고 가는 경우도 많고, 지금도 이대로 쭉 가게 되면 아마 페달을 조작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핸들까지 조작해 주니까 더 좋은 거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이전 세대와는 거의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급스러움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에어백 터지는 부분, 여기까지 이거 나파 가죽으로 처리한 것도 좀 놀랐고, 이런 천장, 뭐 A필러, 헤드라이너 부분도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제가 앉은 시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가죽들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저는 뭐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 이 부분도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했었는데, 막상 타서 운전을 해보니까 뭐 약간 이런 비대칭 디자인도 크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현대차는 차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소재, 이런 플라스틱 버튼들도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누르는 거네요. 저는 이렇게 밑으로 내릴 줄 알았는데 내리게 생겼잖아요. 약간 누르는 버튼입니다. 약간 잘 만들어 놓고 좀 센스 없는 느낌? 확실히 요즘 길에서 그랜저가 정말 많이 보이긴 하는데,
왜 그랜저를 사람들이 좀 구매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옵션들도 굉장히 풍부하고 기본적인 완성도라든지 뭐 고급스러움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외관에서 보이는 뭐 좀 젊어진 느낌, 세련된 느낌도 좀 강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그랜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는 정말 그 하이브리드라는 게 생소함도 많이 사라졌고, 배터리, 뭐 하이브리드 구동계 이런 보증 기간도 사실 뭐 배터리는 영원히 보증을 해준다고 하고, 하이브리드 구동계 같은 부분은 10년 20만 킬로까지 보증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10년 20만 킬로가 거의 뭐 폐차할 때까지 해주겠다, 요즘 뭐 시대 얘기로는 폐차할 때까지 해주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가격대 부분도 나름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4 그랜저와 3.0 그랜저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하나의 트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이브리드를 산다는 게 뭐 얼리 어답터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좀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에게 차를 추천할 때는 하이브리드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이 이제 연비도 많이 따지시지만 그 정숙성이나 이런 승차감을 좀 굉장히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디젤을 좀 많이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하이브리드를 좀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정말 완성도가 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 그랜저 같은 경우도 사실 ES를 정말 많이 벤치마킹을 했을 테고, 경쟁사인 N사의 하이브리드와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 하이브리드 대비 0.9km/L 우세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속도 및 실용 발진 성능도 경쟁사 N사의 하이브리드 대비 매우 우세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숙함입니다. 가속 및 정속 시 소음과 노면 소음을 측정했을 때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우세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간 활용성입니다. 재원표를 보시면 모든 재원이 경쟁자보다 크고, 특히 실거주성에 영향이 큰 전폭과 휠 베이스도 우세합니다. N사 하이브리드 대비 저희가 기본 트림 기준으로 가격이 약 1,700만 원이 저렴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수치들, 뭐 차의 크기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받은 연비, 뭐 배터리 성능, 뭐 용량, 뭐 이런 것들이 아까 현대차 발표를 보면 다 ES보다 조금씩 높아요. 일단 숫자로 보기에는. 그래서 ES를 굉장히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조만간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ES 하이브리드를 놓고 연비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연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연비 운전을 하든가, 정말 연비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안 나올 수 있나를 테스트 해보던가, 뭐 여러 가지 기획을 짜서 좋은 컨텐츠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함께 시승해 봤습니다. 날씨가 뭐 비가 오지만 어쨌든 이 반가운 봄비이기 때문에 기분이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비가 오더라도 하이브리드의 특징을 느끼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요. 요즘 현대차가 내놓는 하이브리드를 타보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아이오닉과 프리우스를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렉서스 ES와 충분히 대결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뭔가 성능을 갖추고 나왔고요. 일단 그랜저 IG 자체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도 그런 약간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이브리드가 그야말로 좀 생소하고 정말 희귀한 뭐 선택사양, 희귀한 옵션,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이 정도 성능의 하이브리드 정도면 대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뭐 몇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현대차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현 기자였습니다.